지난 한 주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자,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런 문자가 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건강검진 잊지 말고 꼭 받으세요라는 문자들을 받으시죠. 내시경 받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이게 궁금해집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암 발병률 1위가 위암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소식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위암 치료 성적은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만큼 훌륭한 선생님들이 불철주야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증거겠지요. 오늘은 그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께 오늘 위암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화기 내과 전문의 김광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병원 소화기 내과 김광하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위암 치료를 전문적으로 굉장히 많은 치료 성적을 거두고 계시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오늘 모시고 위암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학습이 선생님 중요합니다. 예. 위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부터 알아야죠. 예. 네. 일단 많은 환자들이 저희 외래 오시게 되면 위가 어디에 있는가 많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위는 가슴 위에 있는 식도, 네. 또 아래쪽에 십이장과 연계되어 있고, 네. 일단은 오목뼈, 명치 부위를 짚어보십시오. 명치 부위부터 여기, 배꼽 부위, 배꼽. 그 사이에서 약간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살짝 좌측. 네. 예. 그래서 이쪽 부위에 통증이 있다면 내 위가 아프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 머리, 몸통, 다리도 나누는 것처럼 위도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위의 위쪽을 분문부, 그다음은 국륜부, 그다음 체부, 정전부, 유문부, 그게 5개의 부위로 나누고 있습니다. 유문부, 분문부 하는 게 위의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 이야기였군요. 예. 즉시 입구하고 출구가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리고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또 사실은 위가 굉장히 얇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위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특이한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두께가 되기 때문에 1cm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 안에 크게 4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피부와 같은 점막층, 네. 점막층 아래에 있다 해서 점막 하층,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게 되면 위가 운동을 하죠. 그렇죠. 근육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 근육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장막층, 예. 크게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암 하는 것은 우리가 점막층이 보게 되면 우리가 침샘이 나오듯이 예. 위산이 나오는 셈이 있거든요. 제일 안쪽에 있는 점막층, 맞습니다. 거기서 위산이 나오는군요. 예, 그 부위에서 생긴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암, 위선암이라고 얘기하는 거. 위선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암은 위선암, 대부분의 위암의 95%가 이 위선암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위가 이렇게 두껍다 보니까 위의 다른 층에도 종양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특히 근육층이 생긴 경우는 내시경 그림과 같이 이렇게 표면이 스무드하게 매끈하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예. 이 같은 경우를 우리 점막과 종양이라는데 이것도 위장관 기저 종양이라는 아주 넓은 범위의 위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일 안쪽에 있는 그 점막 정도에서의 종양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 수술하기도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요건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위암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쩌다가 나한테 암이 생겼지? 음식 때문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뭐 탄 거, 짠 거, 매운 거, 뭐 뜨거운 거 어느 게 선생님 위암의 원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방 말씀하신 거 4개 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저도 좋아해요. 저도 그래서 좋아해요. 그런 걸 피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 거, 그러고 짠 거, 이것이 위암과 연관이 돼 있고 뜨거운 거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돼 있고 그래요? 매운 거는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탄 거와 짠 거만 우선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위생 상태가 좋지 않게 되게 되면 위암 발생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위생 상태가 나쁠 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얘기인 거죠. 예, 옛날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집안이 위암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 역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3배 정도 위암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가족력이 있는 경우. 어.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시다시피 담배가 안 좋은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흡연을 하게 되면 위암 빈도가 2배 정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흡연하면 폐암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위암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2배 정도 올라갑니다. 예,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 헬리코박터. 예, 맞습니다. 제가 요새 환자분한테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헬리코박터 균 감염입니다. 예. 옛날에는 이 균이 위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예. 최근에는 내신 검사 도중에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예. 이 균 여부를 알 수가 있고 네. 최근에는 이 균 감염이 전체 위암 발생률의 85%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음식보다는 이 균을 없애는 것을 예. 첫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헬리코박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 예.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한때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 옛날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한 70, 80% 이상이 이 균에 감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는 위생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젊은 연령에서는 15% 미만으로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 50대 이상 같은 경우는 네. 한 50%에서 60% 정도에서 예. 이 균이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균이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참 위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연령대에서는 지금도 헬리코박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예. 저도 한 5, 6년 전쯤에 헬리코박터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한 일주일 정도 약을 먹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만약 그럼 제 같은 경우가 올해 다시 했어요. 예. 그러면 또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서 또 양성이 나오면 예. 그 약을 또 먹어야 합니까? 예, 일단은 재균치를 하게 되게 되면 쉽게 말하면 균이 없어지는 꼭 하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균이 없어지게 되게 되면 평생 균이 없어지는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코로나를 감염되게 되면 다시 코로나 걸리죠. 그럴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헬리코박터 균이 다른 사람의 탈기나 예. 대변을 통해서 많이 감염되기 때문에 네. 개인 위생을 철저하지 않는다면 재감염될 수가 있고 예. 재감염이 확인된 경우라면 예. 1년 이상의 이전에 만약에 이 균이 발견되었다면 네. 첫 번째 사용된 약하고 똑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고요. 예. 그 뒤에 발견이 되었다면 네. 약을 바꾸어서 사용하게 되고 예. 1년 이후에 다시 발견되었다면 첫 번째 사용한 약을 다시 한번 치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균 치료했었던 방법들을 또 한 번 더 써야 될지도 예, 모르겠습니다.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자, 그러면 증상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암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신호가 없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증상이 없습니다. 예. 위암도 그러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 흔히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예. 역시 위도 침묵의 장기입니다. 예, 그래서 검진 내시경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많은 조기 위암 환자들이 저한테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증상도 없는데 네. 내가 왜 위암입니까? 따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 대부분의 위암은 조기암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검진 내시경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 우리 흔한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소화가 안 된다. 속이 좀 더부룩하다. 배도 아플 것 같고 막 예. 피도 토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닌 예, 거고. 그런 거 아니고 경한 증상. 예. 약간 좀 이상하다. 그때 내시경해가지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예.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물론 위암도 증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를 만져보니까 덩어리가 만져진다든지 예. 입에서 피가 좀 나온다든지 토할 때 예. 그리고 피 검사해 보니까 빈혈 수치가 심하다든지 대변이 검다든지 음식을 먹을 때 걸린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다면 위암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경우입니다. 벌써 3기가 이상 되거든요. 예.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발견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정기 내시경 검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증상 없습니다. 그래서 검진 내시경을 반드시 받으셔서 증상 없을 때 일찌감치 확인을 하셔야 치료가 쉬워집니다. 치료 얘기는 또 이따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가서 이제 검진 받으실 거예요. 예. 위 내시경 검사 받으셨습니다. 위암은 아니라던데 염이 있다고 하네요. 무슨 위축성 위염이 나오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 장상피화성 이런 어려운 이름이 나오던데 이거는 뭐예요, 선생님? 예, 실제로 진짜 많은 환자분이 저한테 외래로 이 병 때문에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죠. 예. 먹다 보니까 위에는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래서 경한 위험은 병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리적인 위험이라 하게 되고 예. 우리 흔히 말하는 위축성 위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죠. 예. 피부가 또 투명해지면 밑에 있는 혈관이 많이 보이죠. 피부가 얇아져서. 예, 그렇죠. 그래서 위벽도 같이 얇아지거든요. 예. 그럼 밑에 있는 혈관이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예. 그게 위축성 위험이 되겠습니다. 위축성 위염. 예. 그리고 시간 지나면 우리가 나이 들면 뭐 검은 반점이 많이 생기고 피부가 도드르해지죠. 예. 예, 그와 같은 비슷하게 자갈 모양으로 위벽에 울퉁불퉁한 변화가 생기는 것이 장산피화성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생깁니다. 예. 젊었을 때 없다가 나이가 들면 생기게 되고 이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헬리코박터 균감염입니다. 그래서 균감염이 중요하다는 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위축수 위험과 장산피 현상 자체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범위도 틀리고 그다음 정도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꼭 전문가가 상담해서 자기의 장산피 현상과 위축수 위험의 정도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심한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 결과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걱정되니까 막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전암병변이다, 암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겁을 막 먹으시는 거예요. 정말 암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젊었을 때는 위암을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하죠. 안 하죠. 나이가 들면 걱정하죠. 그래서 저는 위축수 위험과 장산피 현상을 위의 나이 든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서는 보통 위암 발생도가 5배에서 6배 정도, 그리고 장산피 현상이 있는 경우는 9배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많이 올라가네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축수 위험이 있고 장산피 현상이 있다 해서 사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위암의 빈도가 좀 더 증가되다 보니까 검진 내시경만 정기적으로 하시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딱히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검사만 자주 받아보세요. 그 검사 자주 받는 거는 주기가 다 정해져 있나요? 예,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이것의 원인이 헬리코박터 균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이가 70대 이상 같은 경우는 꼭 재긴출할 필요가 없지만 나이가 60대 미만인 경우는 재긴출하게 되면 이것이 더 진행하는 것을 억제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위암의 전구인자라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긴출하게 되면 위암 빈도를 절반 정도 감소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병이 진행되었다면 균이 있는가를 꼭 확인해 보시고 균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꼭 치료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내시경은 위축수 위험이나 장산피 현상이 경한 경우는 국가에서 하는 2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되고요. 좀 심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를 딱 내시경 사진 보게 되면 전문가는 알거든요. 그런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할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 장상피 현상이 나왔다고 해서 막 전암병변이라고 막 걱정하실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면서 헬리코박터 제균요법 받으시면서 그렇게 안심하고 지내셔도 된다고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지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궤양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게 궤양도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반 사람은 궤양이 오래되게 되면 암으로 된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보통 최근에 궤양의 가장 많은 원인은 약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진통소염제.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이 있으면 한 10명에 2명꼴로 얕은 위기 궤양이 있거든요. 그런 궤양이 있더라도 꼭 조직 검사하는데 대부분의 양성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위암에 대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암은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종주석처럼 볼록 튀는 암도 있고 팽팽한 암도 있고 파우더한 암도 있고 궤양 형태의 암도 있거든요. 그래서 궤양 형태의 위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조직 검사에서 위암이 나오면 다행인데 첫 번째 조직 검사에서 위암이 날 확률이 보통 92% 정도 됩니다. 10명에 1명꼴로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다음 내시경, 그 다음 내시경 검사에서 위암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자는 궤양이 있어서 암으로 됐다 오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양성 궤양은 암으로 되지는 않고 궤양의 형태를 보이는 암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암이 궤양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궤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암이었던 거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악성 궤양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프닝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암 발병률 1위가 위암이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위암이 몇 위 정도 돼요? 그래서 일단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위암은 전체적으로 발생률 5위, 사망률도 5위가 됩니다. 5위 정도 돼요? 그리고 국가별로 보게 되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1위였습니다. 최근에 1위를 몽골한테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요? 좋은 소식이죠. 나쁜 소식은 아니죠. 예. 좋은 소식이고 두 번째가 일본이고 세 번째가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동아시아 쪽에 확실히 위암이 많긴 하네요. 예. 식생활도 연관이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헬리코박터 균 감염이 있고 균도 암이 잘 발생하는 유전자를 가진 균이 있고 유전자를 갖지 않은 균이 있는데 동아시아에는 암 발생과 연관이 많은 균을 가진 균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아시아에서 위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27명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위암 발생률을 보게 되게 되면 전체 위암을
순위를 매기를 보게 되면 위암은 4위에 위치하고 있고 네. 남자 같은 경우는 2위, 예. 여자 같은 경우는 5위에 위치하고 있고 예. 전체 암 사망률을 보게 되면 위암이 전체 4위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암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암 순위가 떨어진 건 참 다행인데 어느새 폐암이 치고 올라와서 지금 벌써 1위가 돼 있네요. 예.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전히 이 동아시아 쪽에 위암 발병률이 높은 거는 뭐 짠 음식, 탄 음식, 헬리코박터 이런 게 원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헬리코박터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위 내시경을 받아서 뭔가 위암처럼 보이는 병변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검사는 이게 끝입니까, 선생님? 아닙니다. 일단 내시경으로 모양만 봐도 전부 알 수가 없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검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서 위암이 진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암이 어떻게 진단하는가를 많이 여쭈고 계신데 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조영제를 먹고 엑스레이 투시해서 사진 찍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던 맞습니다. 거죠? 예. 산부위장관 정유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은 그림자를 보는 검사, 마치 우리가 물건에 놔두고 촛불을 켜고 반집전 종이의 그림자를 보는 검사가 이 네. 검사가 되기 때문에 예. 작은 것은 발견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만약 이 검사에서 병변이 발견된다면 그 다음 과정 어떤 게 넘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내시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신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경을 1번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1번을 네.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내시경 했다 해서 우리가 병변이 보이면 암이 약간만 의심되면 조직 검사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하지만 실제로 조직 검사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위암이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조직 검사의 빈도의 한 1, 2%밖에 위암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했다 해가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게 됩니다. 조직 검사를 했다라는 사실만으로 이제 막 긴장하시잖아요. 예, 결과 나올 때까지 너무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속된 말로 꽝입니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위암이 진단되게 되면 두 번째는 암이 어디까지 퍼지는가 알아봐야 되겠죠. 예.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기를 위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위암 변기 때 가장 중요한 검사는 CT 검사입니다. 그래서 복부와 골반 CT 찍어서 네. 위 주변에 임파선 전이가 있다든지 간이나 폐 쪽에 원격 전이가 있는 걸 확인해 보는 어디까지 퍼졌는지 보자. 예. 네. 그래서 CT를 찍게 되게 되면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분은 변기가 1기다, 2기다, 3기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 흔히 페트 CT를 많이 찍고 계신데 초기에는 페트 CT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진행된 경우에만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를 이렇게 쭉 받으시고 이제 조기 위암이래요라는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조기 위암은 이제 빨리 발견된 위암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다른 암에서는 조기 대장암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조기 폐암 이런 용어를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CT 같은 검사가 없을 때 우리의 내시경 검사 모양만 가지고 이 암의 깊이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4개 층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점막층, 점막하층. 그 이후에 절반 정도가 되는데 절반 정도 미만의 암이 내려간 경우를 조기 위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림에 보시면 지금 빨갛게 침투가 되고 있는데 예. 점막층까지 조금만 파고든 경우 저게 이제 조기 위암이 되는 거죠. 예, 점막층하고 점막하층까지 약간 더 내려간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수술을 받게 되게 되면 90에서 95% 정도 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와 반대로 암이 근육층까지 침뇨하게 되게 되면 변기가 보통 2기 이상 되기 때문에 수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수술 외로 경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조기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기 앞에 깊이 안 들어간 작은 조애들 수준에서 발견이 되면 조기 위암이 되고 저때는 내시경적으로 이렇게 살짝 걷어내는 정도의 치료로도 가능한데 점점 더 깊이 들어간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 이제 수술까지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일찍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뭘 하셔야 된다고요? 조기 위 내시경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검진 내시경. 오늘 이 얘기를 제가 한 10번쯤 하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기 위암의 경우에 내시경으로 보시면 자 사진이 나옵니다. 깊이에 따라서 요 정도로 보입니다. 예. 모양 보시면 약간 윤기가 돼 있고 약간 파져 있습니다. 홈이 있는 것처럼 파져 있는 이 정도가 조기암이고 실제로 이와 같은 경우는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내시경을 잘 보시는 전문가 선생님한테 내시경 받는 것이 위축수 위험이나 장산폐할수 있는 경우는 중요합니다. 제 눈에는 다 그게 그거 같은데 선생님은 이거 딱 보고 아시는 건 거죠. 경험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기 위암이 요 정도로 이제 보이는 거고 이거보다 더
작거나 아니면 더 희미하게 뭔가 구별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전문가 선생님들은 아십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됐습니다. 예. 딱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딱 보는 순간에 나쁜 놈이 한눈에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상해요. 이상해. 예. 이거는 일반 환자분들도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네. 특히 네 번째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암이 아주 많이 퍼진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 연예인들이 젊었을 때 위암이 있어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예. 대부분은 오른쪽 네 번째 있는 사형 위암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보통 조직 검사 하더라도 첫 번째 조직 검사 나 확률이 50%도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염증이 나왔다 해가지고 너무 그 결과만 믿지 마시고요. 내신 검사를 받으셨다면 특히 예. 공단에서 검진을 받으셨다면 네. 조직 결과만 보지 마시고 예.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내시한 의사와 상담을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고 뭔가 모양이 이상한 게 나와서 이제 조직 검사도 받으시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죠. 예. 치료는 어떤 치료들이 있나요? 일단은 위암의 치료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제가 주로 하는 내시경 치료, 네. 그리고 외과 의사가 하는 외과적 수술, 예.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항암 치료, 방전 치료가 있는데 방전 치료는 위암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병기가 많이 진행이 된 경우, 네. 그리고 수술을 못하는 경우 치료가 시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완치를 위한 치료는 크게 내시경 치료, 외과 수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수술하는 것부터 한번 얘기를 예. 해보죠. 옛날에는 이렇게 배를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위가 크니까 예.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다 자르고 드러내고 연결하고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요새 외과 수술 방법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예. 옛날에는 위암이 있을 때 많이 자르는 것이 잘하는 수술이라 알고 있었지만 네. 최근에는 필요한 부분을 자르는 것이 좋은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복강경 수술, 또 최근에 로봇 수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위에 따라서 위가 위에 있는 경우는 위를 다 잘라내지만 아래쪽에 있는 경우는 부분 제거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하시는 내시경으로 절제를 하십니다. 예. 요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시경은 예. 일단 일반 내시경 거의 동등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신 마취가 아니고 예. 수면 내시경을 통해서 하게 되고 네. 수술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내시경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내시경과 거의 동등하게 하는데 시술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수술이 아니고 시술입니다. 예. 하시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네. 위암이 지금 보이고 계시죠. 그래서 예. 경계가 잘 안 보입니다. 이 네. 같은 경우는 제가 물감을 뿌립니다. 네. 물감을 뿌리면 경계가 선명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물건을 자를 때 주변에 네. 표시하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암의 경계에서 한 5mm 바깥쪽으로 제가 내시경 칼을 이용해서 표시를 합니다. 경계선 바깥에 울타리 치듯이 저렇게 예. 지금 표시를 합니다. 네. 표시가 다 되게 되면 네. 일단 위벽이 얇기 때문에 그냥 떼면 천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사 바늘로 우리가 생리식염수를 이어서 위벽 네. 통통하게 만듭니다. 아, 우리가 마치 냉길이 세게 되면 예. 부어오르죠. 그런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병변을 일부러 부풀어 올립니다. 예, 네. 위벽을 두껍게 만드는 예.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시경 칼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바늘 모양의 칼로 네. 먼저 홈을 만듭니다. 우와. 예, 이때는 너무 깊게 위치를 시키면 천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를 조심스럽게 위에 깊이의 절반 정도로 깊이 홈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안전한 내시경 칼로 바꾸어서 네. 제가 표시한 거 바깥쪽으로 예. 그 주변을 우리가 종이를 가위로 자르듯이 예. 도려내게 됩니다. 손으로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저걸 지금 내시경을 넣어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한 손만 하자 보니까 내시경 끄기 쉽지는 않습니다. 와, 네. 그리고 추후에 다 도리가 됐다면 가운데 딱 있겠죠. 그래서 주사주가 부풀어 올리고 네. 그 파란 색깔은 제가 물감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칼을 이용해서 네. 위벽과 평행하게 우리가 마치 해를 뜨듯이 네. 그 부위를 방향에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가운데 굵은 해갈이 보이시죠? 이분은 오, 피가 안 네. 나지만 어떤 경우는 피가 솟아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 떼내면 그냥 통증을 느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입원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주사 주고 박리하고 주사 주고 박리를 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게 되면 예. 이만큼 다 절제가 하게 됩니다. 아, 그런 살점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이것을 외과처럼 봉합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열어놓고 나오지만 혈관이 많다 보니까 식사할 때 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시술 끝나자마자 제가 한 땀 한 땀 큰 혈관들은 수작업으로 이렇게 다 제어를 하고 나오게 됩니다. 예. 야, 이게 선생님 이제 이게
열고 들어가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입으로 내시경 들어가서. 하나 딱 지금 들어가서 지금 저걸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한 2박 3일 걸립니까? 이번 기간은 보통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 걸립니다. 아니 시술 시간. 시술 시간은 보통 크기가 이 같은 경우 크기가 되게 작았거든요. 예. 이번 한 30분에 안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걸 다 하시는데 30분 예. 한쪽으로 하신다고요? 예, 크기가 보통 10cm 같이 큰 경우로 제가 하는데 그 같은 경우는 한 2~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환자 입장에서도 좋고 예. 시술하시는 분들도 시간도 적게 걸리고 예. 심지어 전신 마취도 아닙니다. 예,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날 식사로 바로 가능합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저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잠시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네. 환자분들이 내시경 치료, 외과수도 거의 동등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해를 하기 쉽게 제가 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손이 위라 생각하시면 여기 암이 있습니다. 예. 외과 수술은 팔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 주변의 임파선까지 도려내는 것이 외과 수술이고 예. 내시경 수술은 이 부위만 예. 도려내는 거죠. 예. 그래서 치료하는 범위가 틀립니다. 네. 그래서 내시경 수술하고 외과 수술이 완전 동등한 건 아니고 이런 차이점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말씀하시는 게 왠지 내가 그 시술 받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시경 절제술을 쉽게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정해져 있는 건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원한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우리가 아까 암의 조직형 그리고 암의 침륜 깊이, 네. 그 개항의 유부 크기에 따라서 결정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해서 치료를 하지만 네. 우리 환자분한테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위를 보존하고 싶은 게 저희의 목적이거든요. 예. 근데 저희의 목적이 벗어나서 가끔씩 시술 끝나고 난 다음에 조직 검사에서 침륜 깊이가 깊으면 추가 수술을 받는 약간 애석한 경우로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가급적 조기에 발견되면, 일찍 발견되면 내시경 절제술만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고, 예. 근데 불행하게도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했는데 조직 검사가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 다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예, 경우도 있다. 환자분이 2번 고생하는 그런 애석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자랑하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위암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예. 몇 기에 오면 몇 퍼센트 정도 예. 완치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예, 위암은 완치라는 개념이 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암과 동등하게 1기 같은 경우는 예후가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숫자가 1, 2, 3, 4 숫자가 높을수록 병기가 나쁜 것이고 네. 4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이 다른데 전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1기 같은 경우는 오는 생존율이 90% 이상이 되는 걸 알려져 있고 내시경 절제술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네. 1기거든요. 1기 네. A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1기에도 초기가 1기 A, 그다음 1기 B가 따로 있는데 예. 1기 A 같은 경우는 95% 이상이 됩니다. 95% 이상. 예. 예. 그 반면에 3기에 발견됐다면 환자분께 수술을 받더라도 5년 생존율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오셔서 빨리 검사 받으시고 빨리 오시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립니다. 예. 위암은 완치할 수 있습니다. 완치가 가능하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번 해가 가기 전에 얼른 내시경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빨리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예. 자,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위암의 발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식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헬리코박터 감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꼭 받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때면 그 선생님한테 헬리코박터 감염에 대해 꼭 물어보십시오. 예. 만약에 환자분이 감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재긴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약 먹는 기간은 보통 10일에서 14일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한 다음에 균은 대부분은 90% 정도에서 균이 박멸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 균 자체가 재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술잔 돌리기라든지 화장실 가서 손을 안 씻고 나오면 감염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위생을 철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위암이 발생이 많은 것은 역시 식생활이 있겠죠. 네. 탄 것을 피하고 짠 것을 피하고 예. 또한 허위를 하지 마시고 네. 그런 채소 과일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고 예.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에서 4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국가암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시경 검사를 꼭 참여하셔서 내시경 검사를 꼭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위암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결이 궁금증들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나오셔서 오늘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꼭 내시경 검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분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광하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